새로운 터전에 돼지 농장을 꾸리고 뿌듯해하는 라미란 아니 임산부. 그때 불만에 찬 주민들이 엽총까지 들고 농장으로 쳐들어오고 그 돼지 새끼 전염병이라도 걸려봐요.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럼 저도 넣어도 돼요, 민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임산부가 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맞서는데 임야의 비닐하우스 그거 당연히 철거 대상이고요. 그 순간 격한 몸싸움으로 산통이 시작되고 애가 나올라나 보다. 도대체 엄마가 되기 직전인 이 여자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JTBC 드라마 나쁜 엄마 시작합니다. 1986년 진영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료 배달을 가는데요. 식사 시키신 분?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일꾼 영수는 주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죠. 특히 건실한 마을 청년 최혜식이 그녀를 흠모해왔는데 영순씨,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때 어디가 다네? 어디가 달아? 프로포즈 선물인 돼지가 탈주하고 그런데 하필 돼지가 도망친 곳이 삼겹살 집인데요. 영수는 다소 엉망이었던 해식의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 테니까 여기 한번 봐봐. 아하하. 하나, 둘, 돼지. 2년 후 돼지 농장을 운영했던 해식은 최근 아내가 임신했고 나빠진다. 태명으로 지은 용룡이 앞으로 저축까지 해놨는데요. 용룡이 집에요. 왔어요. 더없이 행복한 그때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을 구경할 수 있는 겹경사까지 찾아오죠. 서울올림픽 성화가 봉우로로 해서 요 바로 앞길로 지나간다네. 요 앞으로? 하지만 마라톤 코스 근처인 해식의 농장이 철거 대상이 됐고 가세요, 빨리. 나 손을 대. 그때 공손하게 설명해 드리라 걔도 말은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설업체 이사 송호벽이 귀한 양담배로 달래보지만 해식은 대대로 이어져 온 농장을 얌전히 내어줄 생각이 없었지요. 나 여기는 절대로 도장 못 찍어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아! 그런데 철거 담당자인 우벽은 순순히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고 해식의 농장에 불을 지릅니다. 주민들은 최근 마을을 기웃거렸던 건설업자들 소행인 것 같다고 말하죠. 이거 그때 그 사람이 피우던 미국 담배 맞죠? 맞습니다. 제가 피우는 담배랑 같은 기입니다. 그런데 우벽은 유력한 증거인 그 양담배를 주민들한테도 돌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뭔가를 본 거는 맞는데 그게 사람이었는지 멧돼지였는지 주민들은 물론 해식과 친한 공무원까지 우벽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는데 방화보다는 전기 합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삼촌아, 너 왜 그래? 우벽은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선고한다. 그시. 알고 봤더니 주민들은 우벽한테 협박을 당했던 것이었고 장철아! 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해식은 우벽이 주민들을 협박했던 증거들을 확보했는데 송 이사가 개입한 철거 현장에서는 유난히 화재 사건이 많았답니다. 비열하게 불법 철거를 자행했던 악랄한 우벽을 꼭 처벌해달라며 통장까지 건네주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검사님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사 오태수도 우벽과 한패였고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늦은 시간 귀가하던 해식을 막아세우는데 여기 지나가야 돼 갖고요. 예. 자, 앉아 드시고.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는 해식을 살해한 우벽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밉니다. 빨리 가자. 나 이 술잔 챙기라. 연락을 받고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간 영순이 오열하죠. 한편 우벽과 내통했던 태수는 막대한 뇌물을 받았는데요. 오태수 검사님 맞으시죠?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호소하는 영순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날 술에 취해 찾아와 죽고 싶다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이 통장을 아내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억울하게 남편을 잃었지만 영수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굳세게 마음먹지요. 어떻게든 살아보자. 소개를 받고 조울이란 돌담마을로 이사를 간 영수는 새롭게 돼지 농장을 차리는데 억울한 일을 피하려고 법 공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 환경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영순의 농장에 쳐들어오고 뭐요? 여자네? 돼지 농장을 혐오시설로 몰면서 영순을 쫓아내려 하는데 그럼 저도 넣어도 돼요? 민원? 하지만 법률에 빠삭한 영순이 법을 어겼던 주민들한테 반격하는데요.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런데 영순의 양수가 터지고 말았죠. 연장은 제가 챙길게요. 연장 가위야. 어쩌다 보니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순의 출산을 도와주게 되는데 아니 조울이라고 조울이 조영필이 나와 이런 똥싸 나서 끌어 이 놈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낸 영순이 무사히 아들을 순산하고 강호. 최강호? 과거 남편이 지어줬던 최강호란 이름을 자식한테 붙여줬습니다. 우리 아들 강호는 그냥 강호가 아니야. 최강호야. 최강호. 바로 그때 어메. 분만을 도와줬던 정씨도 출산이 임박했는데요. 여기 아까 그 조영필이네요. 졸지에 영순의 아들 강호와 정씨의 딸 이미주가 한나란 씨에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이런 출산은 없었다. 이것은 인연인가 운명인가? 아따 그 말 재미지네. 응? 초등학생이 된 강호는 그부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왜 자꾸 강호를 괴롭히고 지요? 돌아가신 아빠를 들먹이자 강호가 덤빕니다. 야 개! 삼식이 그 개가 먼저 놀렸단 말이에요. 나쁜 엄마가 될지언정 영수는 힘있고 강한 판검사로 키우기 위해 강호를 모질게 채찍질했는데 적당히 먹었으면 숟가락 내려놔. 오답노트 정리하고 130페이지까지 풀어. 이미주! 왜 자꾸 이 해놓는겨? 김밥이요? 고등학생이 된 미주는 매일매일 공부만 하는 강호를 살뜰하게 챙겼는데 스물. 오늘 네 생일이여. 그리고 나 생일이고. 방삼식이 자물쇠를 잠그는 바람에 체육창고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어떡해. 잠겼나벼. 밖에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네, 최강호. 그만요. 삼시가. 그런데 미주를 좋아했던 삼식이는 체육창고에 미주도 있었던 걸 몰랐지요. 나와봐요. 하지만 미주는 한나란 씨에 태어났던 강호를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넌 아무리 그래도 이 폐쇄된 공간에 여자랑 단둘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공도만 오냐? 나도 좀 보라고. 나도. 응? 공부 외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매정한 강호의 태도에 성질을 부리는 그때 사탕 걸린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민들이 나타납니다. 야, 이 새끼야!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 보충 수업도 못한 거야? 아들이 큰일 날 뻔했는데도 강호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게 걱정되는 영순. 가. 교실 가서 책가방 챙겨.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보충했냐는 소리가 나오네. 시간은 흘러 강호는 수능을 보게 됐는데 수시에 합격한 미주가 좋아하는 강호를 응원하러 시험장에 찾아왔죠. 최강호. 아자. 그런데 미주야! 강호는 중요한 수능까지 포기하고 부상을 입은 미주를 직접 병원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니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돼. 거기 너밖에 없었어? 영수는 그런 강호를 모질게 혼내는데 죽기라도 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강호가 결국 폭발하고 말지요.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게 내 탓이에요?
하지만 영수는 판검사가 될 때까지 아들을 구속하려 하고 판검사 돼. 그래야 너 벗어나. 저 고약한 돼지 똥냄새한테도 이 나쁜 엄마한테도. 강호는 자신을 옥죄는 영순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판검사가 되기로 결심하지요. 그렇게 이악 물고 공부한 끝에 드디어 검사가 된 강호는 재판에 참석하는데 정민호 군을 살릴 수 있었을 안전대, 추락 방지망 등의 안전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했던 꽃다운 청년을 위해 냉철하게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님, 남편은 협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피고의 아내가 우벽건설의 압박 때문에 안전수칙을 어긴 거라며 중요 증거를 넘기고 전에 남편이 썼던 휴대폰인데 우벽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강호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망나니 칼춤을 추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었는데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강호는 자신의 아빠를 죽게 만들었던 우벽과 한패였습니다. 우리 최 검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한 강호는 우벽의 뒤치다거리를 했는데요. 네 아들 할래? 우리 채원같이 든든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얼마 전 재판이 끝나고 피고의 아내가 건네줬던 중요 증거를 미처 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야구를 한다 하면 다들 비웃지. 근데 있잖아, 간단하다. 안 뛰면 된다. 홈런 치면 돼. 내는 평생 그래 살았다. 홈런 아니면 아웃. 강호는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벽그룹 회장 송우벽 같은 권력자를 따랐습니다. 인자부터 내한테 아버지라 해라. 검사님, 정말로 억울해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힘없고 능력없는 억울한 피해자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지요. 애비도 없냐? 애비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힘없고 능력 없는 애비 밑에서 당신 아들은 살인자가 됐는데. 한편 네일리스트가 된 미주는 억울하게 발길질을 당하는데요. 야.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를 사과한 미주가 손님을 불러 세우는데 저 근데 방금 저 차신 거는 사과하세요. 하지만 손님은 끝까지 무례하게 굴고 사과 못하겠다. 이제 뭐 어쩔 건데?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때 욱하는 성질 때문에 직장을 잃은 미주는 친한 언니와 함께 네일샵을 차리기로 합니다. 나도 껴줘. 나 보탤게. 네가 사장해라. 어? 나는 CEO 할게. 그동안 미주는 쌍둥이 남매 예진이, 서진이를 낳았는데요. 너 시방 누구랑 통화하냐? 엄마요. 엄마면 저기 뭐 미주? 그 개 잡놈의 호로새끼는 어떻게 됐어? 호로새끼 누구? 네 새끼들 애비 말이오. 그런데 미주의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요. 내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간 건 나. 처녀가 애 낳은 거보다 낫다 이나. 끊어. 아 그러니까 몇 동 몇 회냐고요. 그날 밤 영수는 생일을 맞은 강호를 만나러 갔는데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라고요? 반찬만이라도 꼭 좀 전해주세요. 뭐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 이쪽으로 전화 좀 주세요. 밥은 먹었나? 되게 불편해 보이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상경했던 영순이 급하게 끼니를 때웁니다. 바빠서 그래, 바빠서. 한편 검사 출신 국회의원 오태수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됐죠. 대한민국 법조인이 왜 욕을 먹는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 과거 강호는 사법연수원에 초청 강연을 하러 온 태수와 만났는데요.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 그때 태수의 말썽쟁이 외동딸 오하영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강호는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하영을 가로막았는데 관심 없으니까 좀 꺼질래? 곧 관심 갖게 해줄 거예요. 하영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제보를 받은 강호가 그녀를 연행했는데요. 이 약은 뭡니까? 공황장 약이에요. 너 공황장 있어? 둘러대는 하영의 가방까지 찢어버리는데 잠깐만. 그거 얼마짜린데? 그때 소변 검사 결과 저는 음성입니다. 권력자의 딸을 건드려버린 강호가 난감해지고 아까 그 오하영 씨가 전 고검장님 딸이에요. 그런데 뭐 필요하신 거라도. 일탈을 저지른 게 알려지면 안 되는 하영이 오늘 일을 덮자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가방도 물어주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강호는 봉사활동 중인 하영을 찾아가는데요. 진짜 미쳤어요? 가방 물어주러 왔어요. 하영의 신경을 긁어놓으면서도 은근히 다정하게 챙겨줍니다. 대추가 천연 신경 안정제래요. 공황장애 심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거 푹 끓여서 자기 전에 마셔요. 그런 강호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하영이 부모님한테 강호를 소개하는데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사인가? 뭐? 그런데 태수는 출신이 미천한 강호를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너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나. 개천에서 난 융이라 흙 비린내가 나는 건가? 아버님. 아버님? 딸을 재벌가에 시집보낼 예정인 태수가 강호를 모욕합니다. 너 같은 놈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넌 아버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오빠, 진짜 이제도 안 만날 거야? 이후 일부러 하영을 피했던 강호는 어떤 계획이 있었죠. 계획? 기막히게도 강호는 오태수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홈런! 이게 진빼의 홈런이지. 이 증거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태수를 손에 넣고 부릴 수 있었는데 대통령 오태수만 손에 넣으면 그 누구도 감히 우벽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진본이 아니고 사본이네. 우리 아들내미가 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자?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강호는 정계와 재계에서 가장 힘있는 태수와 우벽을 가족으로 엮어서 권력의 정점에 서려 했죠.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버지를 찾아봐야죠. 우벽은 지난 30년간 함께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던 태수를 찾아가는데요. 황수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은 황수현이 아니고 최강호입니다. 강호를 정식 승계자로 만들어서 강호의 부족한 배경을 채워줍니다. 최강호, 제 호적에 올리 계십니다. 경영권 승계 자격이 있는. 태수는 자신의 약점을 전부 없애줄 것을 혼인 조건으로 내걸지요. 진짜 없던 일은 맹글어 드릴 깁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얼마 후 강호는 태수의 혼외자를 낳았던 황수영과 만나는데요. 한국보다는 훨씬 안전할 겁니다. 잘 마실게요. 약탕 커피를 마시고 잠든 수영과 혼외자를 약속대로 처리합니다. 이후 태수가 약속을 지켰는지 강호가 국회의원 사이가 된다는 소문이 조우리까지 퍼지죠. 서울서 강호가 왔어요. 왔어. 강호가 왔어. 마중 나온 영순이 정말 반갑게 자식 내외를 맞이하는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읍내 제일 큰 금은방에서 산 건데 다이아야. 그런데 하영아, 너 잠깐 나가 있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강호가 입양 동의서를 꺼내는데요. 거기 동일안에 도장 찍어주세요. 영수는 악착같이 키워낸 강호가 부모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만 묻자. 그쪽에서 시킨 거지? 넌 싫다는데도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억지로, 어? 잠깐만. 밥이라도 한 술 드고 가. 밥이요?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호는 나쁜 엄마를 자처했던 영순을 모질게 외면해버리더니 잠깐만. 강호야. 저기 이거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아는 사라도 먹어, 알았지? 그렇게 강호는 지긋지긋했던 엄마와의 지독한 악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냄새 때문에 멀미나. 몸 안 좋으면 내가 운전할까? 그래, 미안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심신이 지친 강호를 대신해서 하영이 운전대를 잡는데요.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하영이 스카프를 주우러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트럭이 달려오는데
강호가 타고 있던 차가 비탈로 굴러떨어지고 마는데요. 과연 강호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최강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들을 본 진영순이 오열하는데 수술로 출혈은 제거했지만 뇌 전체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보였는데요. 밥이요?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모질게 강호를 키웠던 영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배부르면 잠아. 집중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요.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죽긴 누가 죽어요. 영수는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였지요. 우리 아들 안 죽어요. 아니, 내가 안 죽여요. 병문안 온 송무벽은 강호를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배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차적 조의 결과 대포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대포차였다고. 딸의 병문안을 간 오태수가 아주 섬뜩한 귓속말을 합니다. 수고했다. 사실 오하영이 식수에 약을 탔고 스카프를 흘려서 사고를 유도했는데 아직 강호가 숨이 붙어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지요. 그럼 어떡해요? 더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 나오거라. 그 무렵 영수는 일반 병실로 옮긴 아들을 성심껏 돌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강호 관계 났어요.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어? 하지만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강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상태였죠. 7세 수준에. 7세요? 네, 쉽게 말하자면 바보. 아니 뭐 이게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영순이 사지가 마비된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지만 한 숟가락만 먹자. 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직후 오랜만에 귀가한 영순을 챙겨주러 온 주민들이 누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근데 누가 왔어? 잠깐만. 누구 있어? 어메? 강호 아니요. 검사 아들 뒀다고 으스댔던 영수는 처벌받은 거라고 흉볼까봐 두려워서 아들을 숨겼던 것이었죠. 그냥 저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고마워. 영수는 다시 한번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남편 사진 앞에서 다짐합니다. 두고 봐요. 우리 강호 지발로 걸어 나와서 여기 서서 당신 얼굴 볼 수 있게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착한 엄마가 된 영수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보는데요. 아유 맛있다. 그러다 하루는 강호가 어렸을 때 썼던 물건들을 꺼내보는데 돌잡이 붓봉을 발견한 영수는 추억이 담겨있는 그 물건들을 모빌로 만들어서 걸어줬지요. 네가 엄청 좋아했던 로봇이야. 응? 기억나? 강호야 뭐라도 먹고 자야지. 벌써 며칠째야. 응? 그런데 강호야? 깜빡 잠든 강호가 깨어나질 않고 전신마비 환자들한테는 흔해요.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놨다는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는 영순. 7살짜리도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놔버릴 수 있냐고요. 자, 먹어. 먹으라고! 아들한테 억지로 밥을 먹이는데요. 먹으라고! 왜 안 먹어? 먹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배부르면 참아. 사실 강호는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없게 아들을 채찍질했던 영순 때문에 식사를 거부했던 것이었고 참으면 공부 못해.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배부르면 참아. 참으면 공부 못해. 아니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엄마도 먹지. 이제 졸리면 자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영수는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행했던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용서해줘. 한편 우벽그룹 사람들은 강호를 치고 갔던 트럭 기사를 찾아냈는데요. 영구원 씨, 영구원 씨. 열어, 빨리. 뺑소니범 양구만이 죽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망하자 우벽은 연변에 있다는 양구만의 가족을 찾으려 하지요. 그 트럭 기사는 처자식이 연변이 있댔지.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해서 꼭 이 손 다시 움직이자. 알았지? 아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눈 아파. 그 무렵 영수는 아들이 좋아했던 로봇을 올려두고 급한 연락을 받는데요. 여보세요? 그런데 어릴 적 로봇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떠오른 강호가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손을 움직이려 하지요. 됐다! 힘줘! 박자! 드디어 우리 가게다! 얼마 전 이미주는 아는 언니 선영과 네일샵을 차렸는데요. 그런데 동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영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들이 날랐나 봐. 회원권만 홀랑 쏙 빼먹고. 평소처럼 출근한 미주가 손님들한테 봉변을 당하는데 네일샵 팔았다며. 여기 이 여자가 이 가게 인수했다던데? 잠시만요. 매상까지 가로채간 선영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미주. 아이고 이놈! 그 무렵 영수는 배가 고팠던 새끼돼지가 울타리를 뛰어넘은 걸 보게 되고 강호 배고프지? 네. 밥 먹자. 강호가 스스로 식사하도록 내버려 두는데요. 엄마 나 아이고 왜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배고파. 영수는 한 번만 더 나쁜 엄마가 되기로 독하게 마음먹는데 강호야 미안해. 한 번만 더 나쁜 엄마 할게. 엄마 이거 움직였어요. 엄마 나 이거 다 올렸어요. 엄마 거의 다 했는데. 꾸준히 재활치료를 병행해가며 아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엄마! 나쁜 엄마! 네. 여기 한누리 자활원인데요. 그 무렵 영수는 강호가 재활원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데요. 강호야 드디어. 정말 감격스럽게도 강호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강호는 휠체어를 타고 나들이를 갈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야. 응? 아이 큰일 날 뻔했지 뭐요. 이거 해봐. 운동하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누가? 강호를 꼬드긴 영악한 쌍둥이가 사고를 쳤고 저건 장난감이 아니라 강호 삼촌 다리라고. 다리. 응? 다리가 아니고 휠체어예요. 아이고! 야 이놈의 쌍둥이 새끼들아! 쌍둥이 할머니 정씨가 사고를 쳤던 손주들을 혼내러 옵니다. 강동한테도 도와줄 거야! 강호가 뭐야 강호가 니들 친구야! 친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곳을 가자!
한편 미주는 돈을 떼먹은 선영 언니의 엄마를 찾아갔지만 아이고 이 미친년! 아유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가족의 재산까지 날려먹고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선영한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지요. 내로 잡아가 있어. 내로 잡아가 있어. 너무 힘들었겠다. 어떡해. 내 딸 해라. 엄마. 네 아주머니. 미주 씨 정말 1억이야?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주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낼 목적으로 저금했던 통장을 꺼내보는데 서울에 상경했을 때 횟집에서 환영회를 가졌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디네일 신림점 식구가 되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당시 미주는 사시 준비생이었던 강호와 우연히 재회했고 강호? 미주 뚝배기.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 나쁜 놈아. 그 무렵 강호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너무 싫고 무거워서 어떻게든 꼭 해내고 말 거야.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내 운명에 대한 복수야. 미주는 그런 강호가 온전히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지요. 나 너한테 투자할래.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됐는데요. 강호야 그냥 나 이것도 빤다. 미주의 보살핌 덕분에 강호는 순조롭게 시험에 합격했고 진짜? 사시세끼 잘 챙겨 먹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애정도 깊어져만 갔지요. 설렘 가득히 나를 숨겨둔 끝내 강호는 사시 최종 합격자가 됐습니다. 강호는 삶의 의미가 되어준 운명의 반려자 미주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요. 살고 싶어. 너랑 오래오래 같이. 자, 이번 달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한편 유력 대권 주자인 오태수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듯한데요. 네, 새로운 또 정치 지도자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랬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우벽은 최강호 뺑소니 배우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 증거인 양구만의 유서를 찾아냈고 내가 이 재미난 것들 찾느라고 엄청 오랫동안 해먹었다 아닙니까? 예? 최혜식 기억하십니까? 태식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강호가 사달을 일으키기 전에 처리한 것처럼 둘러대는데요. 최혜식 아들입니다. 최강호. 그런데 우벽은 강호의 정체를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나마 내 밑창 까발기면서 일맥힐 식소를 그냥 가닥게 했습니까? 나한테 약 준다 그러고 사기를 치잖아. 과거 우벽은 살인까지 저지른 외손자의 죄를 덮어야 했고 저 아무것도 못했어. 내 돈 다시 전도 유망하고 냉철한 검사 최강호를 매수해서 외손자 사건을 덮었는데 우리 최 검사가 다 알아서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참 궁금합니다. 우리 법조계에 이런 유망한 검사를 만드신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혹시 강호가 최혜식의 죽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떠봤는데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그저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최 검사,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재판 말입니다. 돈입니까? 힘입니까? 과거는 아랑곳 않고 돈과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가득 찬 강호의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겼죠. 그럼 둘 다 주십시오. 야, 최 검사 사나이네. 어? 인자부터는 니는 내 식구가 되는 기다. 감사합니다. 우벽은 검은 돈으로 매수했던 강호의 꿍꿍이는 상관없었습니다. 글마도 이제 그 정도에 발을 담갔거든. 염치 없이 형님들께 계속 부탁만 드려서 죄송해요. 그 무렵 영수는 주거 계약이 끝난 아들의 짐을 챙기러 서울에 가야만 했죠. 그러니까 아줌마들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네.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가본 영수는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와보네. 숨겨져 있는 공간을 발견하는데요. 여기도 짐이 있었네. 강호의 일터에 가서 남은 짐들까지 전부 챙겨가는 그때 어머니 나가세요. 최강호 어딨어?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우벽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무혐의 때린 거지. 최강호 어딨어? 어딨냐고! 영수는 자신의 아들을 규탄하는 시위자한테 가서 따지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으면 절차 제대로 밟아 다시 재판하면 될 일이지.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해요? 왜? 이거 틀려! 시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본인의 아들을 강호가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항의하죠. 뭐 돈을 받아먹어? 당신이 봤어? 당신이 봤냐고! 그 무렵 쌍둥이와 놀고 있던 강호는 예진이의 하나뿐인 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우리 강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한편 영수는 아들이 비리 검사라고 매도당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뭐가 괜찮겠어. 추돌사고 당사자인 트롯백이 급정거한 영순을 모욕하는데요. 아니 운전을 못하면 그냥 집구석에서 애새 밥이나 차려주고 홈쇼핑 이런 거나 따박따박 하고 그럴 것이지.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은 없는데 그래서 이 냄새나는 똥차! 서방이 없어. 그때 영수는 강호가 숨겨놨던 뇌물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오메 왔네! 엄마! 곧장 귀가한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강호를 챙기는데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 했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것만 같았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만들려다가 피도 눈물 넣어서 괴물을 만들었다고요 내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당일 영수는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의 일생을 말해주는데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넘어지는 거지. 넘어져 봐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돼지도 그리고 사람도. 강호가 괴가천선하기 위해 모자가 함께 시련을 겪는 거라고 다독입니다. 우린 지금 넘어진 거야. 그렇게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야. 한편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미주는 여전히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는데 여기 이미주라고 있죠?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갚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는 소주 마시고 있는겨? 직장에서 잘린 미주는 조우리로 귀농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죠. 원영어선 탈만해? 여기가 저기 태평양 뭐 어디쯤일 텐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무렵 아들을 씻긴 영수는 볼일을 보러 외출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는 거 알지? 그런데 강호도 마음대로 나가려 하죠. 나가지 말란 말은 안 했어. 그치? 강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예진이의 하나뿐인 콩을 찾으러 나가는데요. 이거 엄연한 주거 침입이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트롯백이 말대꾸를 하는 강호를 위협하는데 3초 줄게. 영순도 그새 사라져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고 졸지에 모자 간의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최강호! 한적한 숲길로 빠진 강호는 기적적으로 예진이의 콩을 찾았는데요. 찾았다! 간신히 예진이의 콩을 꺼내죠. 곧장 강호가 공을 돌려주러 쌍둥이를 찾아가는데
예진아, 서진아. 누구세요? 어느새 고향으로 돌아온 미주가 밖으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두 남녀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쁜 엄마 3, 4위는 더 글로리에 다정한 미친놈 주여정으로 열연했던 이도현의 전혀 색다른 연기 변신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가족 휴먼 코미디 나쁜 엄마 본방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